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준입니다. 2019학년도 11월 이제 마지막 모의평가를 여러분이 잘 치르셨는데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낸 이번 문제를 여러분이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 그리고 거의 전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수능 볼 때 이런 형태로 문제가 구성되겠구나, 즉 동양사상이 한 8문제 나오고 서양사상이 8문제 정도 나오고 나머지 사회사상 파트에서 한 4문제 정도 나오겠구나, 그 기조를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좀 쉬운 건 빨리 넘어가고 좀 체크해야 될 부분, 앞으로 고3 가서 공부해야 될 부분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인데 자, 요게 보통 1번에서는 여러분 인간관 나오잖아요. 인간의 특성, 윤리적 존재해서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윤리화 사상이다 보니까 어떤 미적 존재로서의 특성 이런 게 나오진 않고 윤리적 존재의 특성이 이제 보통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의 본질, 인간의 특성, 그걸 물어보는 동시에 서양 윤리 사상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물어보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윤리화 사상에서 중요한 건 어떤 포인트 때문에 어떤 사상가라고 확정할 것인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걸 잘 확정 못하면 성리학, 양명학 막 틀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많이 틀린 것처럼. 자, 볼게요. 일단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 일단 키워드 나오잖아. 목적, 텔로스, 그죠? 목적론적 세계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힌트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입니다. 일단 생긴 것도 아리스토텔레스죠, 그죠? 물론 여러분 이 그림 갖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 뭐 가끔 그림으로 우리가 힌트를 잡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 한 번 더 나왔어요. 최고선 즉 행복. 자, 행복 요걸 이제 강조하죠. 에우다이모니아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는데, 자, 이건 원어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에우가 좋다라 그랬습니다. 에우타나지아, 이게 존엄사 안락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다이모니아, 신적인 좋음이라는 거예요. 다이몬, 데몬, 신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적인 좋음, 엄청 좋은, 그걸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에 열광하는 철학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다. 우리가 배워왔던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요게 이제 핵심이죠. 이거 아리스토텔레스의 거의 고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천적 지혜. 요게 이제 내신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요렇게 프로네시스라고 해서 이 원어를 써줄 수도 있어요. 내신에서는 실천적 지혜로 뭘 파악한다? 중용을 파악해서 품성적 덕을 발휘한다. 자, 고득점 포인트 하나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덕과 품성적 덕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즉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중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중용. 자, 중용을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뭐 하지? 이 중용을 알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이죠. 정약용이랑 좀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냐면 3주 한성 강의에서 선지후행으로 읽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예요? 실천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지후행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자, 결론은 뭐냐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뭐다? 실천적 지혜까지는 지적인 덕이다. 물론 지적인 덕에 실천적 지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학적 지혜도 있어요. 소피아, 누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일단 이걸 알아야 돼. 그지? 지적인 덕을 통해서 실천적 지혜, 즉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중용을 알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반복적으로 실천하면은 용기, 관후함 이런 품성적 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가장 먼저 예전에 이제 필기를 해드렸던 건데, 개념 강의에서 이 중용이라는 거는 모든 행감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행감이라는 것은 모든 행위 혹은 모든 감정, 여기에 기하학적인 평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자, 예를 들어드렸죠.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사기와 절도가 있어요. 그럼 그 두 행위의 기하학적인 평균,
이게 중용이야. 그럼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까? 이게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든 행위나 감정에 중용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분 고3 가서도 계속 괴롭힐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다. 자, 해봅시다. 모든 감정과 행위에서 중용의 덕을 발휘해야 한다. 답이 나왔죠? 이게 답이 안 되겠죠. 1번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타고난 품성적 덕을 기르기 위해 정념을 제거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자, 일단 타고난 품성적 덕이라 그랬습니다. 품성적 덕은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타고난이라는 말이 틀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성이 아닌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중용을 알아야 돼요. 이성의 작용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성이 아닌, 요게 틀렸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네 번째입니다. 도덕적 행위를 습관화하여, 좋다. 여기까지 좋아. 유덕한 성품을 함양해야 한다. 자, 목적론적 세계관. 그러니까 두 개 써놓으라고. 핵심. 행복, 목적론. 이 목적이 뭐예요? 행복이죠. 플러스 뭐야? 여기 나온 대로 덕윤리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덕한 성품을 함양해야 한다라는 4번이 맞는 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5번. 알은 반드시 덕행으로 나타나므로. 반드시 덕행으로 나타난다는 말은 뭐냐면 알미 무조건 행위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행합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 주장을 하는 건 누구다?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둬야 되겠지.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운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가나에 제시된 이상사회에 대한 설명. 자, 이상사회가 나왔어요.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어렵진 않게 나올 거예요. 자, 제시문 가예요. 현명하고 유능한 자를 뽑아 천하를 다스리게 하고,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 그들로 하여금 신의와 화목을 가르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봐, 자기 부모나 자식만을 친애하지 않는다. 노인은 부양되며,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복지라 그러잖아. 복지. 그지? 노인은 부양돼. 아픈 사람들, 홀로 된 사람들 모두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자, 가족 애가 확장되는 걸로 우리 일단 뭘 추론할 수 있냐면 공자를 추론할 수 있겠지. 대동사회 추론할 수 있잖아. 그지? 가족 애가 어디로 가야 돼요? 공동체로 가고 더 나아가서 보편애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게 공자 대동사회 모습이야. 자, 하나만 더 체크하자. 공자 대동사회의 특징이 뭐였어요? 군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사회인데 유능한 자가 이제 뽑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복지. 그리고 고용이 안정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배다? 형평성 있는 분배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형평성 있는 분배. 그래서 복고형, 복고바지 입은 형,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지. 오케이. 넘어가. 누구예요? 공자의 대동사회가 되겠습니다. 제시문 나입니다. 초승달 모양. 자, 우리 이런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요 멘트가 거의 나와요. 누구한테? 토마스 모어한테. 유토피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끔 이제 여러분 수행평가 이런 데서 알아보라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표하더라고. 노동은 6시간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8시간을 잔다. 그리고 옷을 비슷하게 입는다. 이런 것들 있죠. 자, 각 구역의 중심에는 모든 상품이 풍족한.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모어가 말하는 유토피아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입니다. 풍요로운 사회예요. 그래서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게 이제 모어의 유토피아의 핵심이었고, 자유롭게 필요한 물품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한 분배도 모어도 마르크스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공자와 모어의 유토피아 두 개를 비교하고 있고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제시문 가. 훌륭한 인재 등용되고, 맞죠? 약자 보호대, 복지사회니까 맞는 말이고,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인륜이 구현된 사회이다. 맞죠? 맞죠? 자, 빈곤과 낭비가 없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이다. 이 빈곤과 낭비가 없다라는 게 이 마르크스나 모어의 이상사회의 어떤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이다. 맞는 말이고,
네 번째 선지입니다.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자유로운 경쟁 사회이다. 자, 자유로운 경쟁 사회. 왠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애덤 스미스 같은 그런 사회가 여러분 생각나시죠? 개인의 이기심을 충분히 충족하는 사회. 이제 이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공동 생산, 공동 분배랑은 좀 거리가 있는 선지가 되는 거야. 왜? 경쟁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거지. 답은 뭡니까? 4번이 되겠죠. 자, 가나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은 공통점에 대해서 항상 주목해야 됩니다. 공통점이 항상 우리가 놓치는 포인트를 많이 갖고 있어요. 개인의 도덕성이 타락하지 않은 질서 있는 사회이다. 개인의 도덕성이 충분히 발달한 사회이다. 그래서 둘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상사회니까.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문제 팁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국 사상가라 그랬고, 그죠? 자, 요렇게 되면 조금 더 어려워진다 그랬지. 그지? 그럼 뭐 고대 동양 사상가. 요렇게 하면은 범위가 좀 줄어들어. 근데 한국 사상가라 그랬으니까 누가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그지? 뭐 진울이 나올 수도 있고, 이황, 이이 누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정약용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자, 봅시다. 인간의 성이, 본성이 선을 행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성이 일종의 좋아하는 거야. 이 좋아함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경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이 좋아하는 거다. 성이 어떤 경향성이다 라고 하면은 90% 이상 뭐다? 정약용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악을 행하기를 싫어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선을 좋아한다. 선호, 악, 오라 그래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기호인 거예요. 기호. 그래서 이거를 영지의 기호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형부의 기호라는 것도 있었어. 그죠? 이거는 뭐 식욕, 뭐 수면욕, 그리고 뭐 생존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러한 기질적인 특성들, 동물도 갖고 있는 이러한 형구의 기호는 즉 생존,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욕구 혹은 욕망 긍정론이다 라고 우리 개념 배웠었죠. 그죠? 이것도 정약용의 포인트였고, 자, 정약용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두 개가 이걸 이제 부정하지는 않잖아. 이 두 개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죠?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충돌할 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라고. 근데 두 개가 충돌할 때 우리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인격신이 줬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뭘 갖고 있냐면 정약용은 선천적으로 당연히 기호로서의 성, 그죠? 성기호설이죠. 그리고 또 뭘 갖고 있다?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그거를 그 당시엔 자주직권 이렇게 불렀다는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별표 또 하나 뭘 갖고 있다? 이 기호 중에 영지의 기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다? 사단, 측수사시라고 얘기할 수 있다. 사단은 선천적이다. 맞죠? 하지만 이 사단을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뭐가 형성되는 거야? 사단으로 시작해서 실천해야 덕이라는 게, 즉 사덕이라는 게 형성되는 거지. 인의예지가. 그지? 그러니까 사덕이 선천적이다라 그러면 틀린 거예요. 알겠죠?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지. 여러분 3번을 지금 이게 오답률 5입니다. 52.9%나 틀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틀리는 걸 계속 틀리는 거야. 정약용을 여러분이 계속 틀리고 있는 거라고. 근데 요런 구도로 우리가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사단이
시작이 되니까 무슨 설이라 그래요? 단시설이다라고 그러는 거죠. 단서설이 아니라 단시설이 되는 거야. 이해했지? 자, 가겠습니다. 인간의 성은 선과 악을 좋아하는 마음의 경향성인가? 경향성 맞네? 하고 이거 맞다고 하면 틀리는 거야. 자, 봐봐. 선을 좋아하는 건 맞아. 근데 악은 뭐 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잖아. 혐오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건 진짜 말 그대로 함정을 판 거예요. 선과 악을 좋아하는. 여기서 틀린 거야. 악을 좋아하는. 이게 틀린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인간은 선이나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주지권을 지니는가? 맞죠? 맞는 얘기죠? 왜? 뭐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이 있다라고 했잖아. 이건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볼게. 인간의 마음에 인의예지. 인의예지를 뭐라 그래? 사덕이라 그러지. 그지? 사덕이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그랬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 개념 갖고만 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틀리냐고. 응? 자, 네 번째. 인간의 성은 뭡니까? 기호죠. 기호로서의 성기호설. 오케이? 자, 지속적인 선의 실천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 자, 여기까진 좋아. 지속적인 선의 실천. 요 멘트는 참 좋다. 그지? 아리스토텔레스랑 비슷하다 그랬지. 자, 근데 성은 기호로서 이미 존재하는 거야. 그게 변화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사단이 선천적으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것도 틀린 게 되겠고요. 다섯 번째, 인간은 도덕적인 삶을 위해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하는가? 자, 모든 욕구를 제거. 이거는 웬만한 사상가한테 그냥 다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불교 같은 애들 제외하고는. 자,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하는가? 틀려요. 왜? 욕구를 어떻게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중세 서양 사상가라고 했으니까 중세면은 딱 둘 중에 하나 나오겠구나. 누구랑 누구? 아우구스티누스랑 아퀴나스 요 정도 나오겠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거 나오면은 아우구스티누스 90% 이상 맞죠? 그래서 두 국가 하면은 뭐야? 신국과 지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 나온 표현대로 신국이라는 거는 뭐 한마디로 천국이라는 거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뭐를 사랑하는 거야? 신을 사랑하는 거야. 지국이라는 건 뭐야? 이건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는 자신을 사랑해. 이기적인 거야. 그리고 신을 멸시하는 거다. 그게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죠? 뭐 천상의 국가 이게 신국입니다. 그래서 두 국가 대비시키는 지문 나왔다.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좀 어려운 개념들이 이런 거예요. 자, 완전한 행복은 오직 신앙을 통해 신에게 귀의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귀의라는 말은 워낙 많이 나온다 그랬죠. 누구한테? 아우구스티누스한테. 근데 이 행복에 대해서 이걸 플라톤이랑 좀 연결을 시켜봐야 되는데 플라톤의 사주덕 있죠. 그죠? 지혜, 용기, 절제, 정의. 플러스 3덕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 7주덕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지혜, 용기, 절제, 정의. 플러스 믿음, 소망, 사랑. 자, 이 중에 대빵이 뭐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요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지혜하고 용기하고 절제하고 정의가 이 사랑의 다른 방식이다라는 거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통합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또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데아라는 게 있잖아, 플라톤한테. 그 이데아를 부정하지 않아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이데아라는 거는 한마디로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라는 것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다? 신의 정신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맞죠? 요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갑시다. 신은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이다. 자, 이거 아우구스티누스한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출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별표 치고 외우다시피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기억? 맞는 얘기. 니은 볼게. 인간을 포함해 선과 악은 신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다. 악의 기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아우구스티누스한테 악이라는 건 뭐다? 선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여된 거죠. 그죠? 창조된 게 아닙니다. 악은 선의 결여예요.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니은 안 된다. 자, 일단 기억되고요. 디귿, 인간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은 신에 대한 사랑이다. 맞는 얘기죠. 왜? 사랑이라는 덕이 결국 이거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디귿. 자, 리을 볼게요. 지상의 국가는, 이게 부정적인 개념이라 그랬지.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지. 지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자, 많이 맞췄네. 4번은. 자, 5번 볼게요. 가를 주장한, 자, 팁을 주는데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고대 중국 사상가, 고대 중국 사상가. 나의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가를 볼게요. 성인의 다스림은 백성들의 마음을 비우게 하되 배는 채우게 하며 그들의 뜻은 약하게 하되 뼈는 강하게 한다. 언제나 백성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 없도록 하고, 무지, 하고자 하는 것이 없도록, 무욕, 무지하고 무욕한 백성을 만들어서 소국 과민 사회를 내가 만들겠다. 그지? 우리는 이런 거 싫어. 부국강병 싫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부국강병 싫다. 뭐 할 거야? 소국과민한 사회 만들겠다. 누굽니까? 노자죠. 그래서 노자의 통치 방식은 무위지치죠. 자, 여기서 수능 포인트 하나 갖고 갑시다. 무위지치라고 해서 군자의, 즉 지도자의, 즉 다스리는 사람의 덕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덕이 곧 뭐야? 무위의 덕을 갖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무위지치의 결과 어떤 사람이 된다? 백성들이 무지하고 무욕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스리지 않는 게 곧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노자의 통치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군자다운 인격을 닦고서 이게 된다라는 거지. 별표 치세요. 여기까지는 돼. 문제가 안 돼.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백성들을 인의로 다스린다. 여기서 얘기하는 무지하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무욕하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유교가 갖고 있었던 그 예에 의한 형식적인 다스림을 다 부정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의로 다스린다. 이런 거 싫어해요. 예를 특히 싫어하고. 그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 2번 예를 헤아려. 여기서 벌써 틀렸죠? 예를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도에 맞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3번 자연의 이치에 따라. 야, 좋다. 자연의 이치 좋다. 그지? 억지로 함이 없는 무의를 행하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시비를 분별해. 이게 뭔데? 시비지심, 즉 인의 예지 중에 뭐예요? 지의 덕이잖아. 사덕 중에 지잖아. 지. 그지? 그러니까 무지하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이게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규범 막 제정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인위적인 거기 때문에 무위의 반대는 인위다. 그죠? 5번 백성의 일정한 생업 보장을 위한 경제제도를 완비하라. 자, 항산이라는 뜻이에요.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 이거는 맹자가 주로 주장할 내용이죠. 근데 이걸 노자한테 적용했을 때 왜 안 되냐? 요거를 지금 만들래잖아. 제도 만드는 거 아니라니까. 그지? 넘어가. 자, 6번 봅니다. 가불은 서양 사상가들이다. 서양 사상가예요. 자, 6번. 요것도 이제 자 보시면은 오답률이 어마무시한데, 아 죄송합니다. 6번은 많이 맞췄네. 3점짜리인데. 예, 요거는 뭐 많이 틀린 문제는 아니에요. 갑. 국가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자, 국가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자연스럽게 형성됐고, 국가라는 거는 가족과 이 가족의 확장체가 공동체고, 이 공동체의 확장체가 국가예요. 국가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에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요 지문은 결국 국가가 본성의 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자연스럽다는 게 결국 본성의 산물이라는 거잖아.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을 볼게. 국가는 개인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보장하는, 다른 말로 하면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기원을 뭐로 보는 거야? 본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계약의 산물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로크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권 분립, 뭐 저항권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명시적인 동의와 함께 스스로 선택한 통치자에게 넘긴 것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 나와도 대체로 로크라고 보시면 되죠. 명시적 동의, 묵시적 동의. 묵시적 동의의 같은 말은 암묵적 동의. 이런 거였죠. 자, 1번. 국가는, 자, 갑은 긍정, 을은 부정해야 됩니다. 국가는 힘과 정복에 의하여 생성된 통치 조직인가? 이건 이제 제국주의적인 발상이니까. 그죠? 둘 다 아닌 거고. 2번. 국가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는 기구인가? 자, 이제 국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데, 이건 이제 마르크스가 할 얘기니까 이것도 둘 다 아닙니다. 3번. 국가는 개인들 간의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결사체인가? 여기서는 본성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아니고, 로크는 맞다라고 보겠죠. 그죠? 근데 우린 갑은 긍정, 을은 부정 찾아야 되니까 이것도 답이 안 되고. 4번. 국가는 공동선을 위해. 이게 뭔데? 모두의 행복이에요. 그죠? 공동선을 위해 주권자인 시민이 만들어낸 수단인가? 공동선까지는 나쁘지 않아,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그지? 어떤 부분이 안 좋은 거야? 어떤 부분이? 시민이 만들어낸 수단. 시민이 억지로 만들어낸 것 같잖아. 이건 본성적이고 자연적인 산물인데.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한테도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5번.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으로부터. 그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정치적 본성으로부터 형성된 자연적 산물인가?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 가의 중국 사상가 가불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순서도가 나올 것 같은데 A씨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하고 지금 오답률이 52.9%에 6인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모르겠네. 제가 볼 땐 요게 굉장히 성리학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많이 강조했던 지문이에요. 성리학처럼 보이지만 이건 양명학이다라고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렸던 지문이 이렇게 우리 전국연합에 나온 겁니다. 자, 보세요. 마음의 본체가 성이고 성은 곧 이이다. 그러니까 뭐 같아? 성즉 리 같지? 그러니까 이것만 읽고 성리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 멘트는 공통이라니까. 성리 양명 공통이야. 옛날에 이거 나오면 그냥 성리학하고 풀어도 됐지. 근데 이거 공통이야. 이제 뭐로 가야 돼? 이걸 통해서 끝내면 안 되고 여기까지 읽어야 된다는 거지. 자, 여기 읽으면은 바로 양명 표현 나오죠. 효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가야 이치가 있는 거야. 양명의 핵심 개념이 뭔데? 내 마음이 향해서 거기에 이치를 부여하는 거잖아. 그지? 속된 말로 심외물이 심외무물, 심외무사니까 내 마음이 확장돼서 내 마음이 이거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나의 이치를 부여시키는 거잖아. 이게 하나의 사물로 나한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신부재현 불목견 우리 수업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모든 이치는 내 마음에 있다. 그럼 우리의 관건은 뭐야? 내 마음을 더 넓게 확장시켜야 돼.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내 마음이 안 가 있으면은 이치가 없는 거라고. 이게 바로 양명이 하는 멘트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틀려서 많이 틀린 것 같아. 자, 을 볼게. 성은 곧 이이다. 마음에서는 성이라고 부르고. 이거 정확히 제가 설명한 그 개념이죠. 그죠? 천리, 태극, 이. 그게 마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성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그지? 자, 그리고 일에서는 이치라고 부른다. 성은 하늘이 생성한 수많은 도리이며.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즉 이치가 수많아. 이치가 여러 개야. 그지? 그럼 개별 사물에도 다 이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치가 사물에도 다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풀어봅시다.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극복해야 하는가? 자, 이거 중요 개념이다. 우리 많이 했던 거고, 존천리 거인욕은 둘 다 공통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 아니오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답이 안 되겠고, 2번 볼게. 경물은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하는 것인가? 자, 이렇게 되려면 사물에 이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양명은 그렇게 안 보죠. 그러니까 2번도 틀린 게 되겠고, 3번 선지입니다. 자, 계속 양명에 대해서 예라고 나와야 돼요. 마음의 본체는 이론적 학습을 거치지 않아도 실현되는가?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지와 행이 어떻다? 하나이다. 지행합일. 요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양지는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습득되는 것인가? 자, 양지는 선천적인 것이다 라는 거는 둘 다 동의해요. 근데 양지가 천리이다 라는 거에는 양명만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 한 말이 여러분 평가원 수능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별표 치시고 반드시 이건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이다. 양지는 선천적이다 라는 것은 둘의 공통점이다. 근데 양지가 곧 천리이냐 라고 물어볼 때는 양명만 응, 양지는 천리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성리학, 즉 주희는 양지가 천리는 아니에요. 단순한 지각력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지성, 이런 추론하는 능력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자, 그래서 양지는 선천적이다 라는 거는 둘 다 동의하는 내용이다. 즉 후천적인 노력, 요거 아닙니다. 5번. 지행의 선후 관계에서 행이 지보다 앞서는가? 자,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죠. 선후를 논하면 지가 먼저고, 경중을 논하면 행이 앞선다 라는 거. 우리 수특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표현들이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선후에서는 행이 지보다 앞서지 않는다. 지가 먼저다. 그래서 선지후행 이렇게 되겠죠. 자, 8번 문제입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라고 했어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뭐 이제 이건 좀 쉬운 문제예요. 무지의 지, 무지를 자각하라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봤죠. 당신이 모르는 것을 알아야 된다. 모르는 것을 알아야 된다. 무지의 암, 즉 보편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소크라테스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아닙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프로타고라스, 소피스트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편주의, 상대주의 요 주제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번. 세속적 가치가 유덕한 삶의 필수 조건임을 모르고 있다. 자, 지금 선질 보시면은 뭐 간과한다, 모르고 있다. 요런 표현들 앞에, 그죠? 이제 비판을 하려면은 여기는 비판하는 사람만의 의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모르고 있다 앞에, 간과하고 있다 앞에, 그죠? 공통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속적 가치가 유덕한 삶의 필수 조건이다. 소크라테스는 지덕복 합일설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유덕한 삶의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은 참된 알미 중요하겠죠. 참된 알미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요게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다.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노래도 많이 불러드렸죠. 보편주의 계열과 상대주의 계열, 혹은 합리론, 이성주의 계열과 경험주의 계열, 요걸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노래를 계속 불러보시면 돼요. 3번, 인간과 사회를 학문 탐구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 자, 이게 좀 매력적인 선지인데 별표 치세요. 이거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제가 어떤 설명을 했냐면 막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헤라클레이토스 막 이런 사람들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자연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만물의 근원, 아르케를 탐구하는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고, 뭐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1차적으로 관심 가진 게 이 자연의 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기원전 이제 5세기 막 이렇게 가면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등장하면서 그 주제가 자연에서 뭐로 넘어온 거야? 인간 사회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퀴시스에서 노모스로 옮겨왔다 이렇게 철학적으로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인간과 사회를 주제로 삼는 것은 둘의 공통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선 소크라테스 의견만 나와야 되니까. 4번 유용성을 기준으로 사물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이건 이제 프로타고라스한테 어울리는 말이죠. 소피스트는 명예와 권력, 부 이런 것들을 추구했으니까. 5번 진리 판단의 근거를 감각적 경험에서 찾아야 함을 모르고 있다. 감각적 경험이 아니지. 그지?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지식. 여기가 바로 진리 판단의 근거가 되겠죠. 그 진리는 보편적인 거고 그거를 찾아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9번이에요. 근대 서양 사상가라고 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근대 서양 사상가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좀 잘 해야 돼요. 자, 이성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갈 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신과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자, 요런 그냥 키워드만 놓고 봐도 필연성. 자연은 거대한 기계다. 기계학적인 기계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필연성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결국 근대 철학자 중에, 근대 사상가 중에 스피노자가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이 스피노자가 말하는 거대한 기계, 즉 필연적인 존재, 이게 바로 신이죠. 세계 자체인 신. 요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해하고 여기에 순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피노자가 말하는 지복이 되는 거죠. 그죠? 스피노자에 대한 설명이고, 을입니다. 이성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이지만 착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자, 의심의 거의 대장, 의심 대장 누굽니까? 데카르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의심을 통해서 제1명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방법적 회의, 기억나십니까? 방법적 회의. 참고로 이 방법적 회의에서 수학도 의심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내신 문제로 되면 많이 틀려요. 방법적 회의, 수학도 의심합니다. 1 플러스 1은 2라는 거. 이것도 악마의 속삭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의심한다고 데카르트가. 그러니까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자명한 명제인 진리, 생각하는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을 얻게 된다. 결론은 누구예요? 데카르트가 되겠죠. 맞습니까? 예. 자, 갑 볼게.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자유의지는 스피노자한테 없죠. 자유라는 단어는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운명이나 이 필연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코나투스가 증진되는 거고. 근데 자유의지라는 거는 스피노자한테 없다. 니은, 인간과 사물은 필연적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너무 맞는 얘기죠. 니은 되고. 디귿. 데카르트입니다. 자명한 원리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서 도출되는 게 아니라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도출된다니까. 그죠? 이것도 아니고. 리을 볼게요. 뭐 필연적으로 이제 리을이 답이 되겠네. 갑을 공통점입니다. 둘 다 소플라토, 데스칸, 편증법, 헤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소플라토, 데스칸, 데카르트, 스피노자, 칸트. 여기까지가 이성주의 계열이잖아. 그러니까 데카르트, 스피노자 모두 이성주의 계열이에요. 인간은 이성을 통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지. 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자, 10번 넘어갈게요.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체크한 건 뭐냐?
고대 중국이라 그랬고 그냥 좀 한자만 봐도 바로 보이는데 인 나왔고요.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 한마디로 극기복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너무 유명한 표현이라 그랬지.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 말라 라고 했으니까 공자 스승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럼 공자의 입장인데 누구나 노력을 통해 군자가 될 수 있다. 이건 동양사상가 모두가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자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 사회 규범인 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 왠지 장자가 할 법한 얘기잖아. 그지? 이 예라는 거는 인의 외면화에 인이 형식화된 거야. 인이라는 게 매뉴얼화 된 거라고. 그러니까 얘에서 벗어나면은 안 돼. 그지? 세 번째, 존비 친소를 분별하는 사람, 분별하는 사랑. 그래서 별애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이 별애가 아까 문제 나왔던 것처럼 나중에 보편애로 확장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족부터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게 인의 출발점입니다. 효제가 인의 출발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 맞는 얘기다. 자, 마지막. 자신을 미루어. 아, 이거 우리 배웠어. 효제 충서할 때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특히 서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뭐와 같다? 추, 기, 급, 인이다 라고 얘기했죠. 혈구지도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랬지. 그래서 자신을 미루어 타인을 대한다. 황금률, 실버율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럼 요거 세 개가 찍힌 게 뭡니까? 정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11번 볼게요. 자, 이제 스님 같아 보이는데 한국 불교 사상가라 그랬으니까 뭐 거의 우리는 원효 아니면 의천 아니면 진울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행의 바른 길은 교와 관을 함께 닦는 것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한자 그대로 교와 관을 교관 겸수 혹은 교관 병수, 교관 겸수, 의천이 되겠죠. 의천 또 하나의 개념 뭐죠? 내와 외를 겸할 때 완전해진다. 내외 겸전, 즉 의천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긴 뭐 진울 나올 것 같은데, 그지? 수행의 바른 길은 마음의 혼란함을 없애는 정과 마음의 어리석음을 없애는 해를 함께 닦는 것이다. 즉 정해쌍수가 나오는 거죠. 정해쌍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돈오점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둘 다 이제 원효를 계승했죠. 그래서 화쟁의 정신을 갖고 교와 선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자인데, 자, 여기서 의천은 교 중심이라는 거 알고 있으셔야 되고, 진울은 뭐 중심이에요? 선 중심이죠. 선 중심의 교화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의천은 바른 수행은 경정 공부만으로도 충분하다. 만으로도가 틀리죠. 교관 겸수 요거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진울은 깨달은 후에도, 자, 깨달았어. 이걸 뭐라 그래? 돈오라 그러지. 그지? 자, 돈오했어. 그 다음에 나쁜 습관, 습기라 그래. 습기. 이거를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평가원 개념대로 돈오 후에 뭐 하는 거예요? 수행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돈오 점수. 그러니까 다 2번이 맞는 말이 되겠죠. 2번이 답이고요. 3번 볼게요. 갑은 을과 달리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 교종 중심이라고 얘기했죠. 틀렸고. 을은 갑과 달리 불성은 단박에 깨우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자, 요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봐봐. 별표 치고 요건 내가 좀 잘 설명해 줄게요. 자, 대승불교에서는 불성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그 길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성이라는 것은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사 파트에서 특히 본성론 파트에서도 자꾸 장난치는 단어가 뭐 형성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선한 본성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할 때는 순자가 되는 거잖아. 맹자는 이게 안 되잖아. 왜냐하면은 형성이라는 거는 없던 게 생겨나는 거니까. 맞지? 그러니까 불성이 선천적으로 존재한다면은 형성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둘 다 그래서 이건 틀립니다. 4번 선지는.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5번. 갑을은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점진적으로 깨달아야 한다고 본다. 자, 여기도 제가 볼 때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좀 이 개념을 아셨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본래 부처다, 요런 표현은 대체로 선종에서 하는 표현이에요. 대체로 선종에서 하는 표현인데, 의천 천태종이죠. 천태종의 기본 경전이 법화경이에요. 법화경. 근데 이 개념이 법화경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본래 부처이다, 한마디로 불성을 갖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거든. 이거는 말이야, 의천은 당연히 예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의천 예스. 하지만 일단 깨닫는 거, 그건 뭐예요? 도노죠. 일단 깨닫는 거는, 이거는 단박에 깨닫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울은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단박에 깨달아야 한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의천은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진울은 안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예요. 12번. 고대 서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입니다. 쾌락이 목적이다 라고 할 때는 고대고, 그러니까 고대면은 스토아 에피쿠로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그랬어요. 쾌락이 목적이고 아타락시아 나왔으니까 더 볼 거 없습니다. 에피쿠로스고. 을이에요. 쾌락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념에 이끌리지 않고. 야, 요 말 좋다. 정념에 순응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운명에 순응해야 되는 거야. 우리 요런 포인트 잘 기억하기로 했어. 그게 바로 누구예요? 스토아 학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파테이아. 그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갑 볼게요. 옳은 거 찾는 겁니다.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쾌락, 요거는 키레네 학파, 아리스티포스 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에피쿠로스의 조용한 쾌락과는 다른 거죠. 그죠? 그리고 개인의 행복보다 공적인 삶, 공적인 삶보다는 좀 은둔적으로 소규모 공동체 이뤄서 살죠. 자, 이것도 틀리고. 스토아파, 인격신의 명령. 자, 스토아는 범신론적 경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신은 안 된다. 그죠? 자연이 이제 신이니까. 그래서 요 얘기는 인격신의 명령에 따라 자연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아퀴나스가 참 좋아할 말이네. 그죠? 자, 네 번째. 아직 답이 안 나왔고요. 네 번째. 스토아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아니야. 운명에 순응해야 돼. 알겠지? 이거 틀렸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는 말을 한마디로 우리 용어대로 정리하면 스토아에서 하는 말은 빨리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 여러분 뭐 수능을 못 볼 수도 있고 뭐 못 보면 안 되겠지만 뭐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어요. 내신 막 망했을 수도 있잖아. 물론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막 그때 뭐 이랬을 걸 저랬을 걸 이러면 안 돼. 빨리 받아들이라는 거야. 자신의 운명을 빨리 받아들여야 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게 스토아의 핵심 명제예요. 자, 그래서 이거 개척, 요 말 틀리고. 공통점입니다. 행복 실현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 요거 너무 맞는 얘기지. 요걸 부정할 친구가 있을까? 윤리사상에서. 그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3번. 고대 중국 사상가 가불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제 요런 게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그죠? 기역 니은 리을인지 아니면 그냥 니은 리을인지 막 그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꼭 이제 하나 딱 찍으면 틀린단 말이야. 그지? 자, 해봅시다. 갑,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한다. 자, 본성적으로 이익을 좋아한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본성대로 하면은 뭐가 생겨? 혼란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본성을 바꿔줘야 돼. 그게 뭐야? 화성기위지. 그러니까 누구예요? 순자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을입니다. 사람에게 사단이 있는 것은 한마디로 사단이 선천적으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공자도 성선의 느낌은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사단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성선설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 얘기하면서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인의를 더욱더 완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뭡니까? 맹자가 되겠죠. 맹자의 사단 사동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갑입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한 도덕심, 성악설이죠. 그죠? 니은 타고난 인의를 확충하여 대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맹자는 사단 사덕 선천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더 발휘해야 돼요. 계속 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대인,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디귿입니다. 맹자, 인간은 예의 실천을 통해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 예의 실천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 이건 공자만 좋아하잖아요. 순자만 좋아하잖아요. 절대 아니야. 공자의 기본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맹자는. 단지 뭐가 틀렸냐면 본성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잖아. 응? 본성은 이미 선하잖아. 그지? 자, 리을 볼게요. 필연적으로 리을이 답이 되겠죠.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 지속적인 수양이 필요하다. 이것도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다. 이것도 공통점이고.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어요.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그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현대 서양 사상가네. 그럼 실존주의 나올 수도 있겠고 실용주의 나올 수도 있겠고 뭐 이제 이런 느낌이 딱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어느 정도 꿰고 있어야 돼요. 갑, 인간은 선택의 상황에서 야, 선택 좋아하는구나. 사르트르일까라는 느낌이 나지. 그지? 선택의 상황에서 결정을 회피하면서 불안을 느끼고 절망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과 요거 보니까 사르트르 아니구나. 응? 죽음에 이르는 병. 막 이런 책 쓴 사람 누구야? 자, 신 앞에선 단독자 확실해졌어. 요 고유 개념 나왔어. 그러면은 키에르 케고르다. 그죠? 자, 실존주의 철학자 우리가 4명을 집중적으로 배웠는데 이렇게 되죠. 사르트르, 하이데거. 여기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고 키에르 케고르, 야스퍼스. 여기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구분하는 기본 문제도 많이 나와요. 일단 키에르 케고르입니다. 그 다음 을이에요. 인간은 세계에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 내던져진 존재.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피투성이라고 얘기하죠. 피투성. 던짐을 당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상황인 거죠. 먼저 실존한 다음에 본질을 만들어 나간다. 이건 다른 표현으로 뭐야? 실존은 뭐에 앞선다? 본질에 앞선다. 이게 다 사르트르 개념이죠. 그리고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자, 여기서 심화 개념 하나만 갑시다. 자,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많이 틀리는 게 이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는 아닙니다. 그죠? 왜 아니냐면은 자유로울 수도 있고 부자유할 수도 있고 이 둘 중에 선택한 게 아니야. 자, 내가 태어날 때 자유로운 삶 살 수도 있고 부자유한 삶을 살 수도 있어. 그럼 내가 이걸로 선택할래. 난 자유로운 삶을 살래. 혹은 부자유한 삶을 살래. 이 선택은 못했다고. 태어나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넌 자유로운 존재야. 네가 항상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돼. 즉 한마디로 본질이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규정된 거예요. 그래서 내신에서 뭐 무조건적인 자유이다. 이러면 이제 틀린 거예요. 사르트르한테. 자,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인간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을 질 때 참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사르트르가 되겠습니다.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 뭐 구토 이런 책 썼죠. 그죠? 존재와 무 이런 책. 자, 갑은 이성을 발휘할 때 불안이 완전히 극복된다고 본다. 자, 이성으로 다 해결 안 되는 게 실존주의죠. 그래서 이거는 갑을 마찬가지고. 니은. 키에르 케고르는 윤리적 실존 단계에 이르면 절망에서 해방된다고 본다. 키에르 케고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일단 미적 실존, 그 다음에 윤리적 실존, 그 다음에 종교적 실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 앞에선 단독자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 왜? 윤리적 실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디귿 볼게요. 을은 인간의 본질을 정해주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무신론이야.
맞지? 실존은 본질에 앞서고 무신론적 실존주의야. 그러니까 디귿은 되는 얘기다. 리을 볼게요. 가불은 실존의 회복을 위해서 주체적 결단. 요거는 실존주의의 공통 사항이니까 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죠. 자, 15번 볼게요. 자,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오답률 2위입니다. 58.8%가 틀렸어요. 틀렸는데 리을이 맞냐 틀리냐를 고민하다 틀린 거야. 그래서 그쪽 위주로 볼게요. 자, 보세요. 도덕의 원리를 행복의 원리와 구분하는 것은 둘 사이의 대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그 두 개가 충돌할 때 그때는 뭘 택해라? 쾌락이나 행복이 아니라 의무를 택해라 라고 하는 거고, 요 지문 중요합니다. 요거 가지고 할 말 많아요. 칸트예요. 그래서 도덕과 행복의 관계, 또 하나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뭐 아셔야 되냐면 나중에 칸트 강의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뭐와 뭐가 중요하냐면 선의지만이 무조건적으로 선해요. 그죠? 근데 가끔 이런 게 있어요.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 행위, 요것도 선할 가능성이 높지. 근데 이건 무조건적으로 선한 건 아니야. 이건 무조건적으로 선해요. 근데 도덕 법칙에 부합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선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도 최근에 장난 많이 치고 있으니까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숙제를 드린 거예요. 이거 꼭 알고 있으라고. 나중에 고3 가서 여러분 안 틀리게. 자, 칸트 을입니다. 도덕의 원리는 쾌락과 고통에 근거해야 한다. 쾌락과 고통의 두 군주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 이런 표현하고 강도, 뭐 기간, 지속성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쾌락주의, 결과주의, 공평주의 얘기하는 공리주의. 그중에 벤담이 되겠죠. 그죠? 자,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벤 다이어그램이다. 봅시다. 도덕은 행복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라는 건데, 도덕이 그 자체로 목적이야. 목적의 왕국에 있는 게 도덕이니까. 그게 칸트가 할 얘기고. 그죠? 도덕이 수단이야. 뭐를 위한? 쾌락을 위한, 유용성을 위한 수단이야. 그게 바로 공리주의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니은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 자, 요거는 공리주의가 될까 안 될까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했던 건데 이미 평가원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공리주의도 뭐다? 보편적 원리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보편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둘 다 하는 얘기다. 그죠? 그러니까 경험론 계열이지만 이것도 보편적 원리로 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B로 들어가는 게 맞아. 니은도 맞네. 자, 일단 기억 니은이 맞아요. 디귿 볼게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행위의 결과가 아닌 동기이다. 선의지만이 무조건 선해. 선의지 이건 한마디로 동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동기라고 얘기하는 건 칸트야.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는 벤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건 A에 들어가야 맞는 거지. 그러니까 틀렸고. 리을 볼게요. 사회적 유용성. 이게 공리성이죠. 공리성. 공리성을 증진시키는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이다. 아니야? 응.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C에 들어가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기억, 니은, 리을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을 택한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16번 볼게요. 자,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동양사상이니까 사성제. 볼 거 없습니다. 근본 불교죠. 고대 불교가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뭐 이걸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봐.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이게 뭐예요? 고성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야? 괴로움이 일어나는 성스러운 진리는 버려야 한다. 이게 집착이잖아. 괴로움의 원인, 현실의 원인. 현실은 고통스러워. 우리는 고해의 바다에 빠져 있단 말이야. 고해에 빠져 있어요. 고통의 바다에. 자, 그럼 그 원인은 집착이야. 탐진치, 삼독심이고. 그지? 애욕이란 말이야. 갈애고. 그러니까 집성제를 의미하는 거죠. 자, 괴로움이 소멸함의 성스러운 진리는 실현해야 한다. 이게 이상적인 상태니까 멸한 상태, 멸성제가 되겠죠.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그 방법은 닦아야 한다. 이게 바로 도성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팔정도죠. 그리고 팔정도는 삼학이 확장된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불교예요. 번뇌를 소멸하기 위해서 무명을 추구해야 한다.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화내는 게 아니에요. 아쉬워서 그래요. 자, 무명이랑 무상을 우리 구분하자 그랬잖아. 무상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명은 벗어나야 되는 거야. 무명은 우리가 아직 집착을 하는 상태입니다. 탐진치, 삼독심에 빠져서. 그러니까 무명을 추구하면은 계속 더 고통스러워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명은 추구하는 게 아니야. 제발 여러분. 자, 그러니까 기억 안 되고 니은 봅시다.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 너무 맞는 얘기지. 그죠? 디귿,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 팔정도를 수행해야 한다.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 팔정도를 수행해야 한다. 너무 맞는 얘기네. 니은 디귿 맞고요. 리을 볼게. 만물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멸 변화함을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거를 인연생기설 해서 연기설이라 그러죠. 그죠? 요것도 맞는 얘기. 답은 니은 디귿 리을. 이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오답률 1위야. 64.7%가 틀렸단 말이야. 나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건 진짜 누가 어디 그 수강 후기에 좀 남겨주세요. 왜 이게 오답률 1위인지. 나 좀 이해가 안 되네. 알겠죠? 자, 17번입니다. 가물은 사회사상가들이다. 드디어 우리 9월까지 안 나왔던 범위가 지금 나왔는데, 자, 정부는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 작은 정부 강조하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손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 고전 자본주의, 애덤 스미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손. 을입니다. 정부는 시장의 균형을 이루도록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인정하고 있죠.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책과 국내 고용을 최적의 수준. 요게 이제 사실 핵심이거든, 케인스의. 고용을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한다라는 건, 고용이 유지된다라는 거는 국민들의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갑이 늘어나는 거죠. 일을 하면은 돈이 생기니까. 그럼 이 돈이 생겨야 뭐 할 수가 있는 거야? 뭔가를 살 수가 있는 거야. 즉 수요가 늘어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유효수요 얘기하는 거예요. 유효, 발음이 어렵네. 유효수요. 케인스예요. 알겠죠? 투자 계획 등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이야. 케인스가 뭘 더 강조할까? 자유방임 시장 질서, 빈곤층을 위한 복지 정책. 이거 좋다. 그지? 경제 문제 해결에 정부의 개입. 이거 좋다. 그지? 보이는 손 강조하니까. 그래서 YZ로 가야 되겠죠. Y 한번 가고 G 한번 가자.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갈게요. 18번. 다음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실존주의 나왔으니까 이번에 실용주의 나올 것 같아. 도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도덕, 진리, 상대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 진리라는 것은 현실을 개선하는데 도구가 될 때, 현실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때만 도덕과 진리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실험주의, 도구주의,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 누구예요? 존 듀이가 되겠죠. 그죠? 자, 더 안 보겠습니다. 1번. 도덕은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너무 맞는 얘기죠. 그죠? 도덕은 최종적인 목표로서 고정되지 않았어. 진리 상대설이야. 도덕 상대설이라고. 도덕 법칙은 의무로부터 비롯된 보편적 법칙. 이거 아니라고. 응? 4번. 도덕적 행위는 유용성과 무관하지가 않죠. 현실 개선에 도움이 돼야지만 도덕적인 거야. 5번. 도덕 이론의 목적은 불변의 진리가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선 도덕 상대설만 알고 있으면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19번 볼게요. 누가 강연을 하고 있는데 정의 얘기 막 하고 있다. 정의 얘기. 그지? 타고난 성향에 가장 잘 맞는 한 가지 일에 종사하며, 이런 거 그냥 읽고 풀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개념 아니까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지혜, 용기, 절제가 국가 안에 생기고 보존될 수 있다. 자,
요게 잘 조화되는 게 정이지. 그지? 사주덕 얘기하고 있지? 누구예요? 플라톤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플라톤은 우리가 좀 깊게 들여다보면 할 거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하세요. 플라톤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 부정되고 그리고 처자를 공유하는 계층은 방위자랑 통치자다. 이런 거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모든 계층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다.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왜? 생산자는 사유재산 가질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절제라는 덕은 어떻게 된다? 모든 계층이 갖고 있어야 하는 덕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유로운 역할 교환 부정한다라고 얘기했죠. 왜?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누구는 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누구는 방위자 되고 누구는 생산자 되고 이래야 되니까. 생산자가 나 통치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인 정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철인의 특성이 나오는 겁니다. 철인의 특성은 이데아 중에 이데아의 왕. 뭡니까?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는 사람, 파악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래서 이 계층이 서로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을 때 우리는 정의로운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국가는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계층 이동. 이거 아니라 그랬지. 두 번째, 통치자는 통치자라 그랬어. 이성으로 파악되는 좋음의 이데아. 이게 뭐예요? 선의 이데아죠. 인식해야 한다. 답이네. 오케이? 3번, 국가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자,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답은 지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답입니다. 미안해요. 자, 틀린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답이고 2, 3번 되는 거고. 4번 볼게. 국가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 철학과 정치 권력이 결합해야 한다. 한마디로 통치자는 철학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철학자가 뭔데? 선의 이데아를 보는 사람이지. 너무 맞는 얘기죠. 그죠? 5번째, 사회 구성원은 절제덕. 절제덕은 누구나 갖추는 거지. 그리고 계층 간의 이동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 조화는 되지. 조화가 이루어질 때 실현되는 덕이 뭔데? 정의의 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맞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조화랑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이동이라는 어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황 2이 안 나오면 섭섭하지. 한번 가보자. 한국 사상가야. 사단은 2가 바라요. 자, 여기서 끝났어. 게임 끝. 한국 사상가인데 2가 바란대. 한마디로 이거는 발한다라는 말은, 자, 이거 동의어 보세요. 유위하다 요렇게도 나오고, 작용이 있다 요렇게도 나오고, 또 하나 운동성이 있다 요렇게도 나와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라는 녀석이 유의한다 혹은 작용이 있다 혹은 운동성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황이에요. 알겠죠? 자, 이황의 얘기고, 이건 누굽니까?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바람에 이가 타는 것이다. 기발 이승 일도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칠정포사단, 칠포사 개념 주장하는 누굽니까? 이가 되겠어요. 그죠? 자, 둘에서 여러분이 이제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바로 성과 정의 관계입니다. 자, 참고로 양명은 성, 정의 구분이 없다 그랬어요. 심해물이 심해무물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성리학은 성정 구분이 되는데 본현지성, 기질지성 있잖아. 그지?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발동하는지에 따라서 둘의 차이가 달라지는 건데, 사단 칠정론에서 이제 둘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잘 봐봐. 사단 칠정론에서 차이점이 나타나는 건데, 연원이 다르다라고 보는 게 이황이고 연원이 같다라고 보는 게 이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 그 어려운 개념 다 공부해놓고 놓치는 게 뭐냐면, 사단도 정이야. 칠정도 정이라고. 연원이 같건 다르건 어쨌든 둘 다 정인 거야. 알겠어?
성이 아니라 정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그렇게 많이 틀려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많이 틀려요. 자, 보세요. 갑을의 입장을 비교해보면 갑, 이황입니다. 이와 기는 모두 바란다. 이기 호발설이죠. 맞는 얘기죠. 사단과 칠정의 원천, 연원, 근원 다르다. 맞죠? 이입니다. 이는 바라는 까닭이고 기는 바라는 것이야. 요 표현 그냥 외우다시피 하라 그랬죠. 이한테 많이 나오니까 오케이, 맞는 말이야. 기발 이승 일도설 너무 맞는 말이야. 아, 좋아. 리을 보자. 칠정은 사단을 포함해. 너무 좋아. 칠포사 맞아. 이거 봐봐. 한편 가물은 모두 사단은 여기에 칠정이 나오던 사단이 나오던 간에 잘 봐봐. 이게 아니라고. 그냥 다 필요 없어. 여기 그냥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봐봐. 이걸로 맨날 틀리는 거야. 사단 칠정 나왔지. 본성 이거 아니야. 정이야, 정. 알겠지? 정. 정은 뭐예요? 성이 외물을 만난 거예요. 성이 외물과 작용했을 때 정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사단 칠정은 정이다. 성이 아니다. 알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봤고 여러분 이제 윤사 정말 쉬워요. 쉽습니다. 여러분 윤사 꿀과목이에요. 왜냐면 공부하면 무조건 맞춥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공부를 할 때 조금만 더 하세요. 킬러 포인트 기출된 걸로만 지금 다 낸 거거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가 봤을 땐 공부를 덜 한 거야. 그거밖에 없어요. 공부하면 무조건 다 맞추는 시험입니다. 알겠죠? 열심히 하시고 힘내세요. 확신을 갖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윤사라는 거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여기까지 할게요. 김태준이었습니다.